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결혼을 하면 이것저것 많이 맞춰가긴 하지만 사람이 살면서 가장 고치기 힘든 습관 중에 하나가 식습관일 텐데요. 이번에 식습관 때문에 결국 파혼 위기에 이르렀던 커플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상추 꼬다리 사건입니다. 2017년 네이트판에 올라온 글인데요. 이미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끝내고 결혼 허락도 받은 상태였는데 예비신랑은 쌈 싸먹은 후 꼭 상추 끝부분을 남기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미리 떼서 먹는 게 아니라 꼭 쌈을 입에 넣고 이빨로 끊어냈다는데요. 심지어 쌈장이 묻어나오고 이빨 자국이 남은 채로 끊어내는 등 더러웠는데 심지어 그걸 다시 상추 바구니에 올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글쓴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괜찮다며 끊어낸 상추에 다인 야채들은 본인이 먹겠다고 하다가 나중엔 거품 물고 화내고 싸우게 되니까 휴지 몇 장 테이블 위에 깔고 그 위에 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게 안 겪어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를 정도로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삼겹살 집에서 만나 같이 저녁을 먹는데 또 야채 바구니에 하나씩 올리기 시작하길래 결혼하기 전까지 그거 고치는 게 좋을 거라며 아예 쌈 싸기 전에 끊어내던지 이빨로 끊어낸 뒤에는 휴지통에 버리라고 했다는데요. 그랬더니 미안하다고 버릇이라고 하며 어릴 적부터 이래서 잘 안 고쳐진다고 했다는데 집에서 아무 지적도 안 들은 게 신기하다고 하니 오히려 이렇게 해놓으면 엄마가 다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순간 내가 뭘 들은 건가 싶었고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 했는데 그게 맞았다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끊어내고 접시에 놓으면 그걸 엄마가 집어 쌈장이나 고추장에 찍어 드셨다며 왜 더럽다고 하냐면서 나중에 애 낳으면 글쓴이도 우리 애한테 그럴 건데 당연한 걸 더럽다 하는 글쓴이가 이상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난 안 그럴 거라고 내 아이 교육 그렇게 안 시킨다 하니 그럼 본인이 남긴 것도 결혼 후에 안 먹어줄 거냐는 개소리를 했다고 하는데요. 설마 나더러 네 엄마처럼 결혼 후에 네가 이런 짓 하고 남긴 상추 끝을 먹으라는 거냐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며 부부끼리인데 뭐 어떠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예비시댁도 제정신은 아니구나 생각이 들면서 바로 자리를 일어났고 남자가 쫓아와서 하는 말이 글쓴이가 이기적인 여자라 갑자기 정 떨어졌다고 했다는데요. 그럼 같이 살지 말자고 하고는 집에 왔고 오자마자 폰 끄고 그냥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재 중이며 카톡이며 난리가 나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엔 상추 이야기까진 그럴 수 있다고 싶었지만 엄마가 드시는 거에서 토할 뻔했다는 분들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후기가 올라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파혼 잘했다고 같이 욕해 주셔서 생각 정리가 쉬워졌다며 전 남친 만나서 확실히 정리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넘어 네이트판엔 저 소개팅 남이 상추 꼬다리 남인 것 같아요 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소개팅을 하고 첫 만남부터 고기가 먹고 싶다며 고기 구우러 가자고 하여 삼겹살집을 갔는데 남자는 야채 바구니 나오자마자 먹기도 전에 한 바구니 더 가져다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으니까 예전 사귀던 여친에게 크게 대여서 고깃집에서 야채를 따로 먹는 게 습관이 됐다고 하는데요. 무슨 습관이냐고 물으니까 별건 아닌데 전 여친 결벽증이 너무 심해서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1인 1바구니라 생각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냥 더 캐묻기 싫어서 알았다 하고 넘겼는데 고기 먹는데 토하는 줄 알았다며 상추 꼬다리 부분을 꼭 어금니로 끊어내는 걸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쌓았다고 하는데요. 바로 네이트판에서 읽었던 글이 생각났고 글쓴이가 그걸 보고 있으니 남자는 상추 끝부분은 딱딱해서 안 좋아한다 아삭거리면서 끊어내는 느낌이 좋지 않냐, 자기는 항상 이렇게 끊어낸다 그러는 사람들 많지 않냐, 전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심어준 트라우마가 이거다, 상추 끝까지 안 먹고 더럽게 끊어낸다고 상처를 많이 줬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 마시자는 거 거절하고 집에 갔다고 하는데요.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얼마나 더러운지 모른다고 왜 썼는지 이해할 것 같다며 당분간 상추 안 먹는다며 마무리를 합니다. 다음은 잘 먹겠습니다 사건입니다. 올해 6월 올라온 글인데 본인이 가정교육을 칼같이 받고 자랐다며 예의범절 같은 걸 맞아가며 배웠다고도 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밥 먹기 전에 숟가락 들면서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에
거였는데 그게 음식을 해준 사람에 대한 예의이며 음식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라고 배웠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어른들도 다들 예쁘게 봐줬다고 하는데요. 근데 남친과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식당에서 잘 먹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남친은 왜 밥 먹기 전에 꼭 그렇게 말하는 거냐며 싸웠다고 합니다. 남친은 그런 말은 집에서나 하는 거고 식당에서 하면 상대방한테 사달라는 것처럼 들려 상대방이 기분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항상 본인이 사주지 않았냐며 밥 먹기 전에 들을 때마다 거부감이 든다고 합니다. 게다가 글쓴이가 산 적이 3번 정도 있는데 그땐 잘 먹겠습니다 안 하더라는 이야기를 하여 본인 입장에선 그걸 지켜보고 있었다는 게 소름이었다고도 하는데요. 글쓴이가 본인이 가정교육 잘 받은 게 맞으며 계속하겠다고 하니 남친은 가정교육 잘 받은 것 치고는 젓가락질도 주먹으로 하고 밥 먹을 때 소리도 엄청 낸다며 자부심 가질 정도는 아니라고 하였고 결국 글쓴이는 부모님 욕보이는 것 같은 기분에 먼저 헤어지자고 하여 헤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있다가 다시 연락해서 잡았는데 다시 사귀는 조건이 젓가락질 고치는 거랑 밥 먹을 때 쩝쩝거리지 않는 것, 식당에서 잘 먹겠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다시 사귀었고 결혼 이야기까지 나와서 예비 시부모님과 저녁을 먹기로 했는데 글쓴이가 계산할 생각으로 이 지역에서 제일 비싼 한정식 집을 예약했고 예의 바르게 인사까지 드려놓고는 젓가락을 들며 본인도 모르게 잘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눈치는 보였어도 어차피 어른들 입장에선 교육 잘 받은 며느리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데요. 계산하려고 보니 직원이 이미 어머님께서 계산을 완료했다는 이야기를 하였고 글쓴이는 너무 감사하다고 공손하게 인사드린 뒤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날 밤 남친은 정이 뚝 떨어졌다며 헤어지자고 하였고 경제적으로 부담 준 적도 없는데 밥 한 끼 정도는 대접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었냐며 왜 거기서 또 부모님께 눈치를 줘서 계산하게 만드냐면서 화를 냈다는데요. 글쓴이는 본인이 계산하려고 했다며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게 나빠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남친 부모님은 글쓴이가 너무 얌체 같고 경우가 없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남친에게 연락을 해보는 게 좋을지 잘 먹겠습니다가 정말로 잘못된 거냐는 질문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집에서 얻어먹는 방법 알차게 배웠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파혼도 있는데요. 아주 최근에 올라왔던 글인데 예비신랑과 신혼집에서 동거한 지 2주 좀 안 되었는데 물 문제로 계속 다툰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어디 잠깐 외출했다 들어오면 식탁에 물이 한 잔 있는데 꼭 글쓴이 거라고 마시라고 한다는데요. 언제 따른 거냐 물어보면 늘 2시간이나 3시간 전이라고 하고 싱크대에 물을 버리면 화를 낸다고 합니다. 본인이 쓸 때 바로 신선한 물 빼서 주라고 짜증을 내고 그럴 필요 없이 내 물은 내가 알아서 마실 테니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 섭섭하다며 성의를 무시한다며 난리를 친다는데요. 2주 가까이 하다 보니 예랑이가 전에 없는 또라이 같아서 파혼 생각도 난다고 합니다. 예랑이는 시간 돼서 먼지가 좀 들어가도 성의를 봐서 마시라고 명령하고 이젠 일종의 변태처럼 느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똑같이 3시간 전에 떠놓은 물을 마시라고 줬더니 유치하게 따라하냐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다 하길래 이런 더러운 갑질이 있나 라며 파혼 가야겠냐고 물어봅니다. 심지어 3년을 사귀었었다고도 하는데요. 거기엔 물에 뭐 넣은 거 아니냐며 님 앞으로 가입된 사망보험 몇 개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거 연습시켜서 루틴 만들고 나중에 쥐도새도 모르게 물에 독 조금씩 타서 병들게 죽게 만들어서 생명보험금 타내는 빅픽처 아니겠냐며 파혼이 났다는 반응들이 올라옵니다. 다음은 의견이 명확하게 엇갈린 사건인데요. 컵라면 파혼 사건입니다. 예비신랑과 웨딩 촬영을 한 날에 아무것도 못 먹어 너무 배고픈 상황에 바로 또 이동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예비신랑한테 편의점에서 컵라면만 먹고 가자고 했더니 신랑이 먹고 갈 시간이 없으니 차라리 차에서 먹을 수 있는 걸 사오라고 하여 알겠다고 한 후 편의점에 가보니 삼각김밥 1개만 있고 도시락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스파게티 컵라면을 하나 돌려서는 가지고 탔는데 예비신랑은 뭐하는 짓이냐며 내리라고 하면서 화를 내 30분을 싸웠고 이 결혼 무효시키고 파혼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파혼할 사유냐고 물어보았는데 결혼할 상대방이 배고픈 것보다 차 더러워질지도 모르는 상황이 더 싫은 거 아니냐며 저렇게 파혼이라는 소리를 내뱉는 사람을 신용할 수 있을지가 걱정스럽다는 의견, 국물도 없는 스파게티 먹은 건데 남자 너무 날카롭다는 의견 등 여자 편
편을 드는 의견과 여자가 말귀를 못 알아 먹거나 센스가 없는 타입이라며 빵 같은 걸 사오든지 하지 무슨 컵라면을 사왔냐는 의견. 남자는 시간도 없고 바쁘니 대충 빵이나 에너지바 이런 거 물고 가자는 얘기였을 텐데 한 500년 걸려서 스파게티 사온 거냐며 누적되어 있던 빡침에 의해 터진 것일 거라는 의견 등 남자 쪽을 편드는 의견들이 올라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 후기도 올라옵니다. 결론은 파혼하지 않기로 했으며 본인도 그 순간에 왜 하필 컵라면 스파게티를 골랐나 싶다며 라면이 먹고 싶었는데 빨리 오라고 하니 비빔라면을 선택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랑 입장도 써달라고 하여 신랑 입장도 쓰는데요. 아침부터 굶었고 전날 야근해서 피곤한데 더운 날 2시간 넘게 운전하니 스트레스 받은 상태여서 편의점 가면 시원한 마실 거라도 사와 줄 알았는데 여자 먹을 컵라면만 하나 사와서 어이가 없었다. 게다가 차 산 지 몇 개월 안 된 신차였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서로 맞춰가는 것도 방법이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끝내는 게 방법인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